이번 비디오에서는요, 이전 비디오에서 살펴봤던 그 코스트 펑션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함수는 1차 함수였죠. 즉 직선이었죠. 직선으로만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파라미터 하나 정도를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형태의 그 J 함수가 생기는지를 또 개념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퍼세시스 다시 한번 볼까요? h of x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모델 함수가 이제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 겁니다.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x 역시 직선 함수예요. 그렇지만은 두 개의 파라미터로 구성된 거고요. 즉 파라미터는 몇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세타 제로와 세타 1. 그러면 결국에는 비용 함수도 세타의 함수이기 때문에 즉 디펜던트한 변수가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되고요. 수식은 똑같죠.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좀 복잡한 두 개의 즉 함수, 요 함수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그 확장해야지만 되는 경우고요.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고울도 똑같은데 이제는 파라미터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 두 개에 따라서 변화하는 J 함수의 최소값을 그 나타내는 그 지점에 그 두 파라미터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될지 한번 볼까요? 사실은 두 개의 파라미터까지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이퍼세시스를 다시 한번 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즉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똑같은 데이터인데요. 그 오레곤 포틀랜드시의 그 집 가격, 즉 집의 넓이에 따른 그 가격의 분포를 이와 같은 데이터로 주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장 그럴싸하게 근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직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직선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한 직선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것이 가장 적절한 직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임의의 직선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수직축과 만나는 요 y절편의 위치는 50이라는 곳에서 정도의 그 크기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울기가 0.06인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세타 제로는 50으로 놓은 거고요. 세타 1은 0.06이라는 값을 우리가 준 겁니다. 즉 왜냐하면 이 함수 자체가 세타 제로 더하기 세타 1 x의 함수로 주어질 테니까요. 그죠? 그럴 때 이와 같은 함수가 갖는 그 에러는 얼마 정도일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전에 우리가 그렸던 그 함수식대로 하면은 지금 이런 2차원 그래프로 하나의 파라미터만의 함수 세타 제로를 0으로 놓고 세타 1의 함수만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즉 세타 1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이와 같은 무슨 하이퍼볼라 또는 쌍곡선을 같은 나타낼 거다라고 우리가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파라미터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또 다른 축 하나를 더 그려서 수평 예를 들어서 이걸 세타 제로라고 하면 3차원적인 지금 여기서 제가 3차원을 그리기는 조금 힘든데 어떤 3차원적인 서피스 형태의 보울을 그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J 함수가 우리가 어떤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더 실질적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이거는 맨랩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은 비용 함수의 모양이 이와 같은 볼 모양 J 함수가 있는 볼 모양이 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지금 보면 수직축이 뭐예요? J 오브 세타 제로와 세타 1이고요. 그리고 수평축에 보면은 수평면에서 이 축이 세타 제로고요. 요 축이 세타 1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의미의 한 지점을 우리가 잡으면 그 지점에서의 세타 제로 값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세타 1 값이 주어질 거고요. 그 지점에서의 이 서피스 이렇게 볼 모양 이런 모양의 서피스까지의 높이를 이렇게 재보면 그게 바로 그 값이 바로 무슨 값이냐면 J 오브 세타 제로 세타 1의 값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즉 J 오브 세타 제로 세타 1의 그런 서피스 형태로 그림이 주어지죠. 그런데 이런 3차원이라는 거는 이것은 우리가 막 돌려보고 그래야지만 이 형태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픽한 그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 대신에 컨투어 플롯을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산을
2차원 평면에 그릴 때 등고선으로 그리죠. 그래서 등고선인 뭐예요? 같은 선은 같은 높이. 그것을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같은 깊이면 같은 그 선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컨투어 플롯 또는 컨투어 피겨라고도 하는데 이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게 더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게 그려본 거예요. 자, 뭘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왼쪽은 아까 봤던 그 샘플 자료들을 우리가 2차원 플롯으로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축은 그 집들의 크기고요. 수직축은 그 해당 크기의 집의 가격입니다. X 심볼들은 각각 하나하나의 집 그 샘플 가격과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그 2차원적인 J of 세타 제로 세타 1이라는 함수를 3차원적인 서피스로 그리지 말고 컨투어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컨투어 그리면 이 각각의 컨투어, 더군다나 같은 색깔로 지금 표현한 그 부분은 같은 크기를 갖는 그런 J 값으로 구성된 겁니다. 즉, 요 지점에서의 그 비용값과 요 지점에서의 비용값과 요 지점에서의 비용값 J 함수의 값은 다 똑같은 거죠. 물론 세타 제로와 세타 1의 그 위치는 각각 다를지라도, 왜냐하면 여기에 세타 제로, 수평축이 세타 제로고요, 수직축이 세타 1으로 된 거니까 요 지점의 세타 제로 값은 여기고요, 그죠? 그리고 요 지점에서의 세타 1 값은 한 요 정도인데, 그것과 얘의 세타 제로와 요게 세타 1일 때의 값과 그 마찬가지의 그러한 비용값을 갖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들은 점점 여기 그 중앙에 가장 그 중심에 해당되는 곳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작은 J 값을 갖는다는 그러한 그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J 값이 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볼 형태죠. 이렇게 온폭 패인 볼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물론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직선이긴 합니다만, 하이퍼세시스를 이런 파란색 직선으로 가정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즉 한 요 지점에서 지금 지나고 있죠, X좌표. 요 지점이 아마 한 800, 600이, 그러니까 여기 한 800 정도의 위치에서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진 건데, 정확히 표현하면 아마 이게 마이너스 한 0.15 정도의 기울기는요 마이너스 0.15 정도의 기울기를 갖는 그러한 직선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직선과 주어진 샘플 데이터와의 에러는 어떻게 측정하겠죠? 모든 샘플을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재서, 차이를 재서 제곱을 해서 더해 주는 거고요. 모든 샘플들을 다 해야겠죠. 그거를 다 샘플들을 에러를 값을 계산해서 제곱을 해서 더 평균을 내주면 그 값을 표시해 봤더니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X 표시가 하나 되어 있죠. 요 X 표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X축이 세타 제로니까 세타 제로 값이 이 지점을 한번 익스텐드해서 내려보면 알겠는데 한 800 정도의 그런 X 제로 값의 위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수평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 지점은 바로 마이너스 0.15 정도에 해당되는 그 위치의 J 값을 계산해 봤더니 바로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장 최소의 값은 여기 어딜 텐데, 지금 요 값은 그러니까 적절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 값에 해당되는 그 세타 제로와 세타 1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한번 직선을 또 가상을 해 봅시다. 이번에는 직선을 수평으로 한번 쭉 그어봤어요. 즉 여기의 위치는 지금 360으로 잡은 거고요. 즉 h of x를 제가 한번 그 수식을 한번 써보면 360 더하기 0x. 왜냐하면은 기울기가 0이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0이란 얘기는 요 세타 1이 0이란 얘기니까 세타 1이 0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수평축은 360, 세타 제로의 값은 360이라 그랬으니까 이 360 정도의 위치에 해당되는 요거를 한번 익스텐드 이렇게 해볼게요. 그 지점에서의 J 값을 계산해 보니까 요
컨투어 플롯의 요 지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세타 제로와 세타 1 값은 얼마라 그랬죠? J의 360,0 요것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충분히 작은 그 미니멈 값을 주지를 않고 있죠. 지금 미니멈 위치가 어딘지는 이 컨투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지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여기 어딘가가 가야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직선을 한번 또 생각해 본 거고요. 또 다른 직선 h of x 이것도 다른 세타 제로 값과 세타 1의 값을 갖는 건데 아마 세타 제로 값은 여기서는 한 450 정도 같고요. 그죠? 세타 1의 값은 뭐 마이너스 0. 몇이신 것 같은데 그 지점이 또 여기쯤 뿐이 아닌 겁니다. 한번 이걸 또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게 정확하게 이 플롯이 맞지는 않네요. 아마 굉장히 작은 여기 요 지점 같은데 이것도 아직은 미니멈 값에 도달 못했고 자 요번엔 좀 더 그럴싸하네요. 그죠? 즉 이와 같은 직선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그 데이터의 트렌드와 굉장히 유사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우리가 컴퓨팅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H0가 지금 한 230 정도일까요? 한 23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고 요거는 플러스 값을 갖네요. 그죠? 0.15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작은 그런 그 J 값을 갖는 거를 요 위치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직도 최소 값을 갖지는 않아요. 약간 더 어딘가에 요점을 와야 돼요. 어쨌든 그 값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우리가 모든 지점을 다 이렇게 찾아서 계산하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죠. 좀 더 스마트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겁니다. 자동적으로 요 지점이 찾아질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알고리즘이 이미 있어요. 경사강화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쓰면 저절로 세타 제로와 세타 1이 어디서 시작했든지 간에 점점 찾아서 요 지점으로 수렴해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의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